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고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영향에 따른 건데요. 반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따라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비전을 발표할 것이란 이슈에 따라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흐름 강했고요. 폴더부폰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17% 소폭 상승하면서 3,133.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3% 상승으로 1,023.5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지난주에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흐름들 나타났던 한 주였습니다. 주간 지수로 살펴보면 코스피가 2.4% 올랐고요. 지난주에 또 7% 급락을 보였던 코스닥은 6% 가깝게 올라오면서 또 찬스닥을 회복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좀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하락에 비하면은 좀 본전도 못 찾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또 꼬박꼬박 수익 챙겨 가시는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장에서도 모두 또 수익 두둑하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한 분은 지난주에 무려 700% 수익에 이어서 이번 주도 300% 가까운 수익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번 달에 인증해 주신 것만 보면 여러분 15%, 150% 아닙니다. 1,500%가 넘습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1,500% 넘는 수익들의 전략들을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탈탈 털어놓고 가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와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 가득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또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 아주 꼼꼼하게 올려주시고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지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그냥 검색창 아닙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입력하시고 참여 코드 마찬가지로 0077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서 진행되는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강의 자료들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또 무료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무료 자료지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수익률들 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너무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선물 옵션 매매 비법들은 제가 조금 아껴두도록 하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은 앞으로 현물 시장에서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인버스 청산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최저점에서 잡으셨고요. 미디어 ETF도 좋다고 계속해서 강조 주신 만큼 11% 한 주 만에 또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 미포저선은요.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지금 또 매집 구간이라고 강조를 주셨는데 이번 주 12%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 또 매력 있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자, 이번 주도 장자방 전문가님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장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폭에 올라가면 일정 폭을 내려가고 일정 폭을 내려가면 일정 폭을 올라가는 그런 형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동성이 반복된다면 결국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8월 말이죠, 이제.
다음 주가 9월이 될 텐데 9월 달과 10월 달은 추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상승 추세이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이 먼저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만 나오면 자꾸 하방 얘기한다고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인버스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요. 현금 확보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선물 옵션 이야기를 조금 드리느라고 주식에 관한 얘기를 조금 짧게 드렸거든요. 짧지만 굵게 오늘 좀 전체 업종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곧버스 인버스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인버스라는 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수익 나느냐? 주식을 모르는 주린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는요. 일정 돈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돈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잃는 사람의 돈을 누가 법니까? 버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네 주머니 거 빼가지고 내 주머니 가져오고 이 주머니 빼서 내 주머니 가져오고 이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이 인버스만 보면 수익률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선물 옵션 하거나 주식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버스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라는 걸 붙여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폭의 2배의 수익을 낸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도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 대형 지수 200개, 시총상 1등부터 200등까지를 모두 합해서 얘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의 레버리지는 뭐죠? 이게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는 방향도 상승 방향에 곱하기 2, 내려가는 방향도 내려가는 거에 곱하기 2만큼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괜히 어설프게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 저 종목 건들지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 종목을 잘 못 골라, 업종도 잘 못 골라.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면 예전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액티브 펀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액티브 펀드가 뭐냐면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야 이번엔 바이오야, 이번에 2차 전지야, 이번에 뭐 반도체야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양한 포트를 구성해.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2배 먹었다, 3배 먹었다 이렇게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하는 액티브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액티브 펀드가 여러분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2년 단위로는 이들이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비싸거든요. 액티브펀드 가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일반 거래 수수료의 몇 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벌어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10년 정도의 롱텀을 놓고 바라본다면 미국 기준으로 볼 때 그 S&P의 그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지수가 오르면 우리처럼 코덱스 레버리지처럼 S&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만큼 수익을 내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란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10년간 롱으로 투자한 사람과 액티브 펀드에 난다긴다는 자산운용사의 최고의 매니저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거래한 그 수익률을 놓고 보면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는 이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낸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의 롱텀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로 S&P 지수의 상승률에 추종하는 그 ETF보다 더 수익 낸 사람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시장의 경험이 없다면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만 추종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다방면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원숭이하고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저를 포함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숭이랑 게임을 했을 때 과연 원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이 여기다 바나나 던져놔. 바나나. 항상 바나나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종목만 원숭이는 계속 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나나 먹으려고. 왼쪽은 안 돼. 근데 그냥 동일하게 종목 A와 B 두 개 중에서 A만 계속 선택하게 해도 제가 하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개인 매매자, 뭐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심리가 들어가고 비중 조절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여기 방송이나 생방송 전파를 사용하면서 왜 도대체 여러분 ETF를 이야기하고 왜 도대체 주식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 종목이 대박을 낼 수 있고 이 종목이 앞으로 수익을 낼 거고 뭐 어떠고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의 계절 한번 까보실까요? 오케이? 여러분 과연 그분들의 계절을 그분이 얘기하는 그 수익률 계절을 한번 1년 토탈, 2년 토탈, 10년 토탈 한번 열어본다면 과연 그렇게 성과가 좋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 난 거 이것만 이만하게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1%, 2% 난 거 요만큼 요 구성에다 놓죠. 비중을 동일하게 놨다면 만약에 10종목을 했는데 똑같이 만약에 비중이라면 10종목에 10%씩 했어 올라가 얘는 뭐 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했다면 그냥 궁극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쪽에 내가 비중을 많이 두고 물타기 했고 올라가는 종목에 보통 내가 이상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사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산 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죠? 그래서 이 비중을 여러분이 잘 조율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결국 우리가 이 매매 행위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오케이? 수익률이 몇 %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뼈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수익률 몇 %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이 얼마냐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요즘에 특판 예금을 판다고 해요. 지금 은행 예금이 1년 예금이 1%가 되지 않죠. 0.8, 뭐 1% 그 남짓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들이 특판 예금을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은 2.5%, 3%까지 지금 특판 상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 한도, 뭐 3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만 3%. 장난하냐고요. 제 말씀 이해하실까요? 아, 나 1억 넣고 10억 넣고 싶어. 받아줘. 안 된대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익률 게임이라는 건 내가 물량을 집어넣어서 그 돈이 덩어리가 큰 게 이렇게 올라가야 그게 수익률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고 가장 안정적인 곳에 돈을 내가 많이 넣어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수익 금액이 늘 수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익금입니다. 아셨죠? 이게 돈 버는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장이 여기 직전 저점을 레버리지가 망가질 때부터 저는 여기서 인버스 사서 여기까지 봤던 건데 깨지면서부터 여기서 비중 50% 풀로 질러가지고 밀어붙인다 말씀드렸고 얘를 어디서 정산했냐면 25,000원 깨질 때 24,285원인데 25,000원 깨지면서 인버스를 모두 청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샀냐면 25,000원 회복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보이시죠? 요날 사자고 이야기 드려가지고 어디까지 버티고 올라왔냐면 여기 하나 둘 셋 제가 이게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언제 팔았냐면 수요일날 팔았어요. 못 파신 분들 목요일도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저걸 팔면서 다시 인버스를 샀어요. 어저께. 예, 어저께 지수 선물 지수로 413.50 이 자리에서 인버스 사가지고 오늘 선물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407.25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6포인트 정도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6포인트면은 얼마죠? 1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예, 한 계약당. 그러면 꽤 많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꽤 괜찮은 이익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만 놓고 바라보신다면 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레버리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지수는 이 반등했다가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랫골이 달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종목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통해서 전저점 지지 테스트 혹은 요거보다 살짝 저점이 높은 정도에서 지키고 올라가 준다면 지수는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우상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얘가 직전 저점 때 25,000원, 24,200원대가 깨져버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9월 혹은 10월 달에 상당폭의 시장의 조정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는 직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9월 안에 있다. 오케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 아직은 하고 지금 상방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좀 짧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만기라고 하는데 아마 그 만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주 사이에 시장에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날 거로 생각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 좀 제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하락폭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살아나는 걸로 보고 여러분은 가을까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제가 바라보는 한 요 2, 3주 안쪽에 시장이 크게 쏟아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분간은 주식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낫겠고 하신다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바라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고점 찍을 때 이날 팔았거든요. 저희가 살 때 기억하십니까? 여기 제가 팍스TV에 와서 매수 단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865원에 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 고점까지 보고 돌파되면서 다시 비중 50% 잡아가지고 한번 팔아먹고 다시 잡아서 또 한번 팔아먹고 3번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요 날이죠. 이게 오늘 종가 지금 반영한 건데 어저께 요 자리에서 제가 산 가격이 2,050원하고 2,060원이었어요. 매수가가. 자,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사는 그 순간에 제가 톡을 올렸어요. 자, 매수 단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톡방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 QR코드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지수가 위험할 때는 인버스 사자, 저점이 나오면 레버리지 사자, ETF 이거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께 요구하는 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여러분이 시장 혼자 보실 때 최소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락을 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3주 전에 최애 꼭지 시장이 제일 많이 올 선물 437 이상에서 인버스를 얘기했는데 가장 제일 인버스 싸게 샀어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 할 때 다들 웃기지 마라 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시장 대차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7월 말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곧버스 50%까지 매집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매집했고 그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지수를 볼 줄 모른다면 종목들 박살나는 거 어떻게 당하실랍니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똑같은 상승인데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가 대형주에 관한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코스피 시장이죠. 아니, 코스닥 시장이죠. 얘를 바라볼 때 얘가 추세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지금 올라갈 때 얘는 바닥 찍고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최근 한 달치의 제 방송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전달부터죠.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지수가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누가 간다? 코스닥이 갈 가능성이 높다. 레버리지 상품은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얘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가 요 직전 고점대 16,200원에서 16,500원 이 정도 선에서 얘가 멈추고 꺾인다면 시장은 9월에 위기설 오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 이걸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이라면 얘 가면서 양대 시장이 동시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코스닥 150의 인버스입니다. 얘는 레버리지가 이렇게 오타네요. 예, 얘는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인데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을 때 자 이것도 좀 사시면 수익이 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실까요? 방송 돌려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지수 빠질 때 동시에 수익이 났고 청산 동일한 가격에서 드렸습니다. 거의 최고점 청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맨날 드렸는데 이번 상승의 가장 주력 종목은 2차 전지였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 저희가 매집한 구간이 여기 5월 달이었어요. 5월, 6월에 매수했고요. 쭉 치고 올라와서 언제 팔았냐면 8월 13일 날 최고점 찍던 날 제가 단톡방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게 자료가 남아 있어요. 톡방에 그대로 제가 채팅 썼던 시간대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얼마냐면 18,000원에서 18,200원 사이에서 청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2차 전지 보란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한 16,500원대에서 16,000원 사이 요쯤 오면은 이제 슬슬 사기 시작해도 물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고가격대 올 때 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게 확인되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 우리 대박 종목이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12,900원, 13,000원에 사가지고 17,000원에 한번 팔아먹고 15,000원대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17,000원, 18,000원 팔아먹고 지금 마찬가지 눌릴 때마다 단타를 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 물론 중장기로는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 업종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부터는 눌릴 때 사야 되고 추격하는 것은 이 고점 18,500원을 돌파한다면은 추격 매수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조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또 한참 더 가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16,000원 밑에서 14,500원 요 사이쯤 내려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또 한번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9월달 쇼크설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려오면은 좀 사고 싶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좀 더 싸게. 자, 그다음. 자, 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ETF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다. 그러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기억 나십니까? 반도체는 만약에 반도체 가지고 내가 1,000억을 벌었다면 대단히 큰 돈이죠. 1,000억을 내가 만약에 벌었다면 제 투자가 한 8,000억 정도 해줘야 돼. 한 8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의 한 75%, 80%를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만 얘가 사업이 굴러갑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실제 순이익률을 내가 들어가는 재투자 비용을 빼고 실제 남는 돈은 전체 매출의 20, 30%를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은 처음에 개발하고 만들고 컨텐츠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것처럼 공장이나 설비나 이런 걸 투자해야 되고 인력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초창기에 할 때 아이디어 싸움이고 인력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고요. 그런데 구축된 이후에는 유지보수하면서 들어가는 재투자 비용은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매출의 20, 30%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70%, 60%가량이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출 내가 만약에 이익을 1조 원 벌었다고 쳤을 때 실제 8천억, 7천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 3천억밖에 이익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5천억밖에 못 벌었어요. 큰 돈이죠, 5천억도. 5천억 큰 돈인데 이 중에 내가 투자해야 될 돈이 20, 30%밖에 안 된다면 30%라고 생각해 볼까요? 5천억이면 얼마죠? 그러면 1,500억. 예. 그럼 남는 순이익은 3,500억입니다. 자, 물론 시총 규모나 여러 가지 역량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나라가 끌고 왔던 아주 대단한 기업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좋은 투자처냐라고 물을 때 저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렇게 좋은 투자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컨텐츠를 왜 추천을 했냐면 이 종목은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음반, 우리의 공연, K 문화라고 하지요. 그 문화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미디어 컨텐츠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드라마를 수출하는 제작하는 이런 것들 또 어떤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들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가고 만을 가는 세상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만약에 시간이 가면서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제조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이 리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중장기로 바라볼 때는 바이오 쪽도 분명히 성장 산업이겠습니다만 바이오는 사실은 좀 사기도 많고 뻥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개발했다 해놓고 임상 1차, 2차, 3차 했다 해놓고 실제 개발 안 되는 회사 많고요. 주주들 물먹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바이오 시밀러 쪽 위탁 생산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확실한 자기 섹터가 있는 업종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아니냐. 바이오 업종에서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개발하면 대박이죠. 그죠? 또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투자라는 건 그렇게 높지 않은 확률이라면 차라리 남이
개발한 약들을 내가 위탁 생산해서 그 생산해서 그걸 이득을 얻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훨씬 바이오 쪽에서는 더 단단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대까지는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800원에서 8,900원 사이 얘를 넘지 못하면 청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얘를 돌파된다면 좀 더 보겠다 이고요. 만약 얘가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을 한다고 들면 아마 이 저점 아래쪽일 겁니다. 그러면은 한 7,600원에서 7,000원 초반 사이 정도 온다면 또 한번 땡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없는 지금 이게 없는 입장에서는 9월에 위기설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을 일인 것 같습니다만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다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마찬가지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얘는 여름에 사는 거예요. 여름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샀다가 겨울에서 내년 상반기 넘어가는 그 무렵 올 하반기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 무렵에 얘는 치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파이널 그리고 연초를 여는 종목이 거의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이제 내려올 때마다 조금 사셔도 가격 메리트가 낮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선물옵션 한다든가 트레이딩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을 가지고 뭘 살 거야? 라고 물으면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차 이 정도 사고 미디어 컨텐츠 이 정도 한 4-5개 섹터 정도를 내가 꾸준하게 사준다면 여러분 앞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을 멈추고 그 위기설이 끝난 이후에 진짜 시장에 치고 갈 때 그렇게 4-5개 섹터 정도를 여러분이 동시에 비중을 동일하게 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 않는 매매자라면 뭐 자동차 15%, 뭐 미디어 컨텐츠 15%, 그다음에 뭐 반도체 15%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수를 가지고 움직이셔서 내가 꾸준하게 매일 동일한 양을 사는 거죠. 내려올 때마다. 이해하실까요? 그렇게 한 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꾸준히 사다 보면 내가 한 달, 2달 살 기회도 안 줄 거예요. 조금 사다 보면 저점 떨어지면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 터닝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누가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놈이 좀 세게 가고 어떤 놈이 좀 늦게 가거든요. 세게 간 놈이 고점 찍고 밀릴 때 얘 먼저 팔고 이거 묶어서 그 다음 거 사고 더 올리고 그 다음 거 사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풍차 돌리기 형식으로 수익이 꽤 괜찮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자동차 부분이 지금 방향 잡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자동차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반도체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자 제가 하나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미국 팡 플러스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자,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종목 코드부터 전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차이나 전기차하고 요 팡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요. 조정 나오면 꾸준히 사주시면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팡과 차이나 전기차 꽤 좋은 종목일 것 같고요. 대한민국 자동차 섹터 ETF 꽤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는 연말 바라보고 움직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종목들만 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 요 저점에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자, 근데 보통 이런 모양일 때 내일 월요일이죠. 월화 중에 양봉 세우고 치고 올라가면 얘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화 중에 양봉 치지 못하고 다시 깨진다면 이 저점을 지키면 다행인데 붕괴된다 그러면 7만 전자가 아니라 6만 전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몇 개월 안쪽에 제 생각은 6만 전자에서 운이 나쁘면 5만 전자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려온다면 얘는 6만 전자 밑에 내려올 때부터는 슬슬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보고 지금 살래 말래라고 물으면 저는 안 살래요. 네, 저는 안 살래요. 왜냐하면 전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가 사업적 메리트를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점권입니다. 7만 1,000원, 2,000원부터 매집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더 떨어지면 6만 원대 내려오면 땡큐고 근데 안 내려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마침 이 자리가 제가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효미 아나운서가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길래 왜요? 그랬더니 이거 최저점에 샀대요. 그래서 7만 얘가 8,000원
58만 원대에서 저희가 한 30% 40% 차익 실현을 했고요.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살 건데 그러면 자 현명한 손님 어디서 또 보면 되냐면 7만 1,000원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라면 매집을 추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흔들리게 되면 일단 본전하고 다시 봐도 되고 아니면 내려올 때 이 밑에 가격 떨어지면서부터는 감사합니다 하고 좀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6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 정말 땡큐하고 퍼 담을 생각인데 조금 담아놓으면 올라가고 조금 담을만 하면 올라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물량을 잘 못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주 형식이 되고 이게 그때의 시장이 조정받을 때 보통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위기설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 퍼 담아서 가보게요. 자, 현대 위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아 어서부터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8만 원 초반부터 사면 좋겠다라고 방송에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좀 이제 좀 담을만 하니까 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짜증이 납니다. 밑에서 싸게 좀 사고 싶은데 자꾸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종목들 골라놓는 것들이 대부분 다 터닝 포인트의 탄력들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들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다음. 모비스 마찬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어떤 얘기 드렸냐면 25만 원대부터는 사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젠장 25만 원이 최저점이야. 누구야 도대체 방송 듣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진짜 다음부터는 좀 더 저 밑에 얘기할까 봐 좀 싸게 사게. 그래서 최저점 25만 원 얘기했더니 누구야 24만 9천 원이야. 아이씨 25만 원 대놓고 이제 자 이제부터 사야지 그리고 대놓고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뭐가 들어오더니 막 빨간불이 되길래 뭐야 했더니 막 들어 올려가지고 얼마 사지도 못했는데 올라가서 좀 짜증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하시면 매우 좋을 종목. 자 현대차보다 왜 좋다 그랬습니까? 현대차는 자동차가 좀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부품 만드는 회사가 훨씬 낫고 전기차가 현대가 아이오닉이 성공을 하든 아니면 수소차 뭐 걔가 성공을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부품만 잘 팔면 돼요. 오케이? 아셨죠? 자동차 자체의 리스크보다는 우리는 부품 파는 것만 더 잘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비스 그리고 위아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조정 나오면 사야죠. 우리 지난번에 60만 원대 샀던 이놈이 어디서 팔았죠? 기억나십니까? 82만 원에 팔았던 거. 2달 반 정도 보유했습니다. 자, 얘는 조금 내려와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땡큐 할 자리는 67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이쯤 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 저는 안 잡을 생각이에요. 오케이? 예, 다음. 자, 삼성전기 매우 좋은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 17만 원 밑에서부터는 매집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지 않을 종목이고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LG화학이요. 자, 박살났죠? 우리 여기서 LG화학 사자 그래가지고 팔아먹기를 90만 원에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한 3일 동안 버티길래 아이씨 괜히 팔았나? 예, 생각했는데 급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75, 6만 원대부터는 사도 좋지 않냐. 이제부터는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분들께는 가슴 아프겠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DB하이텍 마찬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11만 원대 안쪽에서 하는 종목으로 모아놓는다면 한두 달 정도 모아놨다가 또다시 한번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하나솔루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죠? 예, 우리가 퍼 담을 종목들 많이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마다 담아두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 굉장히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섹터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자동차, 미디어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요. 종목 쪽에서는 자동차 중에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 미포, 조선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정말 매주 주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생방송의 자료집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오락가락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옵션이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담아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좀 이 차트 저 차트 열어보기보다는 선물 옵션은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란톡방에 계신 한 분은 이번 달 옵션을 통해서 이번 달에 1,500% 또 수익을 챙겼는데요.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선물 옵션 매매는 사실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이러한 수익률 또 가능합니다. 이러한 옵션, 선물 옵션이 뭔지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탈탈 털어보고 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진짜 이번 달에 1,500% 가능한가요? 이거 실화예요? 네. 예, 가능해요. 네, 아니 이번에 이렇게 하락장에 다들 울고 있을 때 장정훈 전문가님 혼자 웃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내는지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선물하고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별개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사실은 상관관계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걸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데 지수가 빠질 때는 선물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매도한 가격부터 이만큼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차익을 낼 수 있거든요. 아, 시장이 떨어질 때 매도를 사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매도 방향에 사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매수한 것은 상방으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 것이고 네. 매도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때려서 네.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 진입해서 매수분을 청산했다. 매도 진입해서 매도분을 청산했다. 이렇게 보통 용어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옵션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간 만큼 수익을 낼 때 옵션은 콜 옵션을 매수해서 콜 옵션이 상승하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요. 자, 개념 이해하셨죠? 제가 선물 옵션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물이 따로 있고 옵션이 따로 있고 베팅을 저희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품이 네. 말하자면 주식으로 말하면 종목이 다른 거예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콜옵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풋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너무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께 제가 오프닝 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상승할 때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지금 수익을 두둑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쪽에 좀 베팅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네. 선물 옵션 입장에서는 선물을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또 콜 옵션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주식 종목들 막 골라드릴 때 주로 언제 고르냐면 떨어질 때 얘기하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요쯤 떨어지면 반등하겠다라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들에서 선물하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콜옵션을 사는 건데 거기에 종목들을 제가 보통 뭐 장이 떨어질 때 예를 들면 하락장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그런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상승장일 때 올라가는 거는 우리 봤던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나 여행주나 이런 것들은 주로 아니면 게임주 이런 것들은 네. 장이 조정받을 때 박스권일 때 많이 가요. 근데 이런 거 특징을 알게 되면 선물 보면서 아 상승이구나 하락이구나를 판단하는 순간 내가 어느 종목 섹터를 거래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약간 생방송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우리 효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할 때 빵빵 터지는 게 현대미포에서 하니까 막 웃는데 네. 미포 네. 미포? 자, 그래서 예, 본인이 수익 났으니까 기분 좋은 거죠. 자,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익 육을 제가 노트북에 좀 준비했는데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게 와. 되면 지금 이제 적은 금액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여러분 많은 돈을 내 가지고 100% 200% 수익 나는 걸 견디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돈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번 주만의 수익이잖아요. 이거 하루의 수익이에요. 아, 하루만 예, 이번 하루에. 주 중에 예, 하루. 이번 주 중에 하루의 수익이에요.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7만 원어치를 샀는데 제가 좀 색깔을 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250여만 원어치 샀는데 수익률이 100%니까 254만 원을 수익을 내게 되죠. 우와.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또 한 번에 매면 이거는 이제 상방이었다면 네. 이 밑에 거는 350만 원어치를 하방 하락에 풋옵션에 베팅한 거예요. 아,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할 이렇게 때. 지금 수익 내신 거죠? 근데 와. 얘가 175%의 수익률을 내니까 그러면 600만 원 수익을 내죠. 근데 이게 하루의 수익이에요.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갈 때는 콜옵션을 베팅해서 2배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고 내려갈 때는 풋옵션에 베팅을 해가지고 그 차익 실현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 하루만 수익 내도 벌써 얼마입니까? 한 86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300%.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은 상방으로는 25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방으로 35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와. 자, 그러면 이게 다 할 수 있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학습과 훈련이 분명히 필요해요. 한 5, 6개월 가량의 학습과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네. 그 이후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고 오래 걸리는 분은 한 1년쯤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시장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장을 만날 때 네. 내가 과연 어떤 매매할 거냐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사례로서 옵션의 수익률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근데 여기 보여지는 것은 수익률이 그래도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적은 은근 더 크게 하시나 보다. 네. 저는 뭐 동그라미를 좀 붙입니다. 와. 뒤에다가. 근데 주식은 되게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물 옵션은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선물 옵션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선물 옵션 자체가 원래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선물 옵션이라는 굉장히 초집중해야 되는 상품을 15년째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까지 신경 쓰기에는 머리가 지금도 흰머리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예, 더 머리가 쉬어요. 머리 빠지고. 그래서 주식은 신경 안 쓸 만한 안정적인 걸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게 코덱스 레버리지다 아니면 제가 ETF들 그다음에 종목들도 거의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시총이 거의 1조 원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이에요. 가장 크고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걔네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경 안 쓰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어서 제 개인적인 재테크는 저는 주식에다 담아요. 그럼 내 이익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거죠. 이익금으로 이자를 붙여 만약에 이렇게 하루에 500 벌어서 1000 벌었어 그거를 주식 계좌로 계속 옮기는 거 이체를 했다가 주식이 좋은 타이밍이 올 때 사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얘를 또 팔아요. 그리고 이걸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자금이 이만큼 불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부동산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 사이클로 가는 게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뭐 제가 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매매를 하는 건 단순히 트레이딩을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고요. 내가 이익을 내서 어느 단계로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안정자산으로 넘어가는 건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는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금융자산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것은 ETF상 종목들은 ETF 구성을 보시면 반도체를 보셔도 한 8개에서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누가 부도나고 그중에 뭐가 잘못되고 그중에 뭔가 감지하고 그중에 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버티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얼마 전에 LG화학도 보십시오.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대형 종목이 그럴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그런 정보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 ETF는 그만큼 안 떨어졌거든요. 제 10몇 프로 떨어질 때 개끽해봐 2, 3%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주식을 그 어떤 주식 전문가들보다 가장 안정적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8개월간 팍스TV에 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쭉 다시 보기로 보신다면은 손실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현대미포는 저희 100% 수익 가져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또 가지고 오신 만큼 자, 현대미포는 우리 가지고 계신 주주님께서도 얘기하시니까 잠깐 꿈을 깨라고 이야기를 먼저 네. 드린다면 네. 미포는 좀 더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수익률이 가능한데 지금은 계단식 하락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다 여기 한 8만 원쯤 오면 한번 반등. 또 떨어지죠. 그럼 7만 원 초반 오니까 잡아서 한 8만 원 근처까지 반등. 또 떨어질 거예요. 한 6만 원대 오면 또 잡아서 한 7만 원대까지 반등.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계별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에 매집했다가 반등 나오면 털어먹고 나머지 밀리면은 수익권에서 익절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저점이 오게 되면 제가 아마 저는 지금 금요일 날 출연하고 있어서 보통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출연하면 종목을 많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이라서 제가 종목들이 지나가요. 대부분은 타이밍이. 아니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정말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장자방 전문가님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요. 노란톡을 통해서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상승 하락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에 매수에 진입을 하고요. 콜 옵션에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 챙겨 가신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를 사고요. 그리고 풋 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와 곱버스 현물 시장에서는 인버스와 곱버스 매수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현물 시장에서든 선물 시장에서도 모든 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예를 네.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지금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만 설명할게요. 자, 차트 하나 보시죠. 자, 상승을 하는 경우에 지수가 이거 일봉입니다. 네. 8월 4일 날 양봉인데 이게 이날 선물 지수인가요? 네,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건 선물 5분봉이고요. 저기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콜옵션 435 행사가 차트고요. 네. 밑에 있는 거는 풋옵션 435 행사가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상승을 하니까 반대편에 풋옵션은 하락을 해요.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할 때 오케이 여기 밑에 보면 야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켰구나. 동시에 우리가 가장 명확한 것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누가 죽냐면 풋옵션이 죽어요. 그러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풋옵션이 5.90이라고 하는 이 저항에서 더 이상 맞고 죽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수를 바라보는 제 기준은 옵션 가격에서 콜이 넘지 못하면 풋을 하방을 잡는 것이고 반대로 풋이 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상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상승장에서는 풋옵션이 이렇게 딱 고점에 이렇게 맞고 죽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럼 이날은 오케이 오늘장 상승장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반대를 보실게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하락장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자, 이건 우리 보여드릴게요. 8월 26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노란톡방의 톡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장 414 기준으로 상승하면 15.80까지 간다. 하락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기준점에서 매도를 성공해서 하방을 쭉 밀겠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 잡았냐면 410에서 11 정도를 제가 여기 아침에 8시 33분에 올렸습니다. 톡방에 혹시 보이시죠? 자, 그랬더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수가 계속 하방입니다. 11시 26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411, 10까지 가자,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결국 거기까지 와서 저는 됐고 인버스 비중 10%, 20% 채워줘라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하방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군요. 네. 예,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하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이 이게 힘드네요. 좋습니다. 톡방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 얘기들이 톡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핸드폰 얼른 꺼내셔가지고요. 지금 생방송 끝나기 1분 전이거든요. 얼른 핸드폰 앞으로 가가지고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머지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 맵의 전략들과 현물시장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주시니까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도 선물 같은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밤 9시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